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노원 FM 우기옥의 언제나 청춘 새해 첫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2026년 한 해의 시작 잘 하셨죠? 어느덧 1월도 다 가고 있는데 늦은 인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를 여행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22년 만에 유럽에 열흘간 다녀오느라 1월 방송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나라에 한파가 몰려왔더라고요. 우연하게도 추위를 피해서 간 셈이 되었는데 거기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첫 도착지 체코 프라하는 그런대로 큰 추위를 몰랐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반짝 추위가 있었지만 관광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의 테마가 미술관과 공연장 투어다 보니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큰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이란 아름다운 꽃과 나무, 사람들의 밝고 행복해하는 표정 속에 어우러지는 것인데 두꺼운 겉옷과 움츠린 모습들이 다소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날씨, 비가 올 듯 눈이 올 듯 또 안개가 끼기도 하고 햇빛 쨍한 시간이 단 하루나 되었던 것 같아요. 일조량 부족으로 우울증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런 유럽을 조금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단체 주관으로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현직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이번 여행 코스는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 슬로바키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렇게 4개국 5개 도시 다녀왔습니다. 워낙 소개할 곳들이 많아서 제가 2번으로 나누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받아둔 날짜는 아주 조금씩 다가오는 듯 하지만 결국은 마주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그 장거리 여행이 마냥 설레던 날들이 언제였을지 이제는 좀 설렘 반, 걱정 반이 되었어요. 이러다가 어느 날 걱정이 앞서면 못 가게 되겠죠. 그때는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 전에 부지런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 틈틈이 적어놓은 일기 중부 유럽 1. 정말 멀다. 13시간 30분을 하늘에 떠 있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아슬아슬한지. 좁은 자리를 이동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는 것. 저 부러운 비즈니스석. 영화를 몇 편씩 이리저리 돌려보지만 집중도는 떨어지고 책은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영화 하얼빈을 보다가 또 이런저런 영화를 찾다가 창밖을 보니 해가 지는데 너무 멋지다. 내 자리가 명당 자리네. 그렇게 시간은 가고 비틀리는 몸으로 잘 견뎌냈고 프라하에 도착하니 우리 시간 밤 1시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비행을 해서 밤 1시 도착했고요. 현지 시간은 오후 5시더라고요. 우리보다 8시간이 늦습니다. 거기가. 기내식을 2번 먹고요. 간식 핫도그 하나, 또 스낵바에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기내식을 먹은 다음에 숙소에 짐 풀고 또 저녁 식사. 거기는 오후 5시니까 한 6시쯤에 또 저녁을 먹은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 하루 식사를 4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웰컴 투 프라하. 벽화로 환영을 받고 숙소에 이동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국적인 트램이었습니다.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에 계속 반해서 폰으로 담았습니다. 수시로 교차하는 철로와 전선이 지명과 공중에 성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자연스러운 차량들의 교차가 너무 편리해 보였어요.
도로에 철로가 이렇게 솟아있는 게 아니고 지면 속에 박혀 있어서 돌출된 게 없으니까 버스나 택시가 또 그 위를 자연스럽게 주행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 같이 쓰는 도로인 거죠. 숙소에 짐을 푸는데 쌓인 눈 위에 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눈사람을 조그맣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반가운 프라하의 첫 식사를 마주하며 체코의 맥주를 찾았습니다. 공항부터 광고하던 코젤이라는 맥주가 유명하다고 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여행의 기대감을 나누고 시차 적응은 최대한 늦게 잘하는 가이드 안내로 잠을 청해 봅니다. 상쾌한 잠자리 좋았고요. 드디어 첫 관광에 나섭니다. 프라하 성과 성 비투스 대성당, 카를교, 시내 관광, 구시가 광장 이렇게 돌아보는 일정이었는데요. 다니는 길마다 보도블럭이 또 왜 그리 예쁜지 참내 욕심나는 그리도 없을까? 예, 반들반들 윤이 나는 각양각색의 모자이크 돌들이 너무 예뻐서 또 땅바닥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하이힐 신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하이힐이 그 사이에 다 들어갈 거고 박힐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런 여성을 못 봤고요. 네, 춥기도 하지만 프라하 성에서는 웅장한 성곽들과 경비병 교대식도 호기심 가득 담아보고 성 비투스 대성당의 아름다운 창문들과 또 성당 골목에는 카프카가 마지막으로 탈고를 했다는 곳에 기념품 샵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의 어떤 흔적보다는 기념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저는 마그네틱으로 그냥 대신했는데요. 이어지는 카를교는 다누브 강과 각종 조각품들을 감상하는 관광객들로 겨울철임에도 북적이었습니다. 다뉴브 강을 흐르는 다리인데 다리도 멋있지만 양쪽에 각종 스토리를 담은 조각품이 많아서 그걸 감상하느라고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녀서 저녁에는 국립오페라,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투스티카나 두 편의 오페라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성대한 극장의 오페라 공연과 음료나 칵테일을 나누며 담소를 할 수 있는 스탠딩 바라고나 할까요? 우아한 휴식 공간이 또 눈길을 끄네요. 사진으로 보시는 프라하의 얼굴들입니다. 계속 이어질 텐데요. 상세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하 3일차 성 바바라 성당과 해골 성당 또 프라하 국립미술관을 관람했어요. 역시 성당이 이어지는데요. 유럽 여행에서 성당 코스는 필수라 이번에는 조금 지루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당 외부나 내부에서 큰 차이를 못 찾겠더라고요. 나름대로의 특징은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렇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한 기도를 보태고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가끔은 개신교 교회도 멋진 곳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게 됩니다. 이날은 원했던 트램을 타보는 날. 보통 2대에서 4대 정도 이어진 전차인데 저상이라 타고 내리기도 좋고 넓은 차창으로 시내를 보면서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편안하고 또 밖에서 차내가 잘 보여서 더 좋았어요. 네, 재밌게 트램 체험을 하고 저녁 일정은 자유 일정입니다. 6명의 멤버가 남아서 명품 거리와 또 까를교의 야경, 프라하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민주광장을 산책하고 다시 지하철로 숙소로 이동했는데요. 지하철이 참 소박합니다. 독일어로 U자라는 편말 하나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하철입니다. 눈에 띄지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트램과 지하철을 체험하며 저의 호기심을 풀었던 날이라 신이 났습니다. 일정에서 조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 이런 것이 또 여행의 참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패키지 여행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자유로운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음악의 도시 비엔나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날 체스키 크룸로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붉은 지붕으로 유명한 곳이죠. 동유럽 여행자들의 필수 장면. 그 장면이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그 멋진 빨간 지붕들 실컷 찍었는데요. 날씨 탓인지
햇빛이 쨍쨍 비치면 이게 좀 더 붉게 빛날 텐데 구름이 껴 있으니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덜 예쁘기는 해요. 오후엔 비엔나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 어디 그어진 금도 없고 담도 없고 편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구글 지도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국경을 지나고 있다. 이 정도 나타날 뿐입니다. 너무 부럽죠? 비엔나에 도착하니 갑자기 바람이 거셉니다. 와, 바람의 도시 비엔나인가요? 짐을 풀고 맛있는 자유식을 했습니다. 그 취향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네, 거기 또 새로운 비엔나의 음식을 맛을 보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가장 크고 화려한 쉰부른궁과 에른스트 푹스 미술관, 빈 분리파 전시관, 빈 박물관을 비엔나의 첫날 관람을 했습니다. 역시 화려한 오스트리아 제국의 면면을 볼 수 있었고요. 방이 1441개, 그리고 널따란 정원을 가진 여름 궁전. 유럽의 왕궁들의 거의 필수 항목인 것 같아요. 방이 많고 또 화려하고 정원이 있다는 거. 그렇게 궁전을 보고 또 역시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3개를 연달아 본 거죠. 그러니 머리가 포화 상태예요.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였고요. 정말 미술을 좋아하고 전시장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렇게 관람을 한 뒤에 이른 저녁을 먹고 비엔나 바로크 오케스트라 공연장으로 갔습니다. 아주 큰 대공연장은 아니고요. 소극장인데요. 모차르트, 비발디, 도니체니, 차이콥스키, 요한 스트라우스 등 연주가 6명의 연주가와 남녀 2 주인공의 노래가 이어졌는데요. 소극장이다 보니까 제가 맨 앞에 앉게 됐어요. 행운에. 그래서 바로 앞에서 연주가 이어지고 공연이 있는데 그 생생한 모습을 보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막 전율이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떨리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멀리서 듣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는 음성과 이 악기들의 환상적인 음악들이, 그런 경험이 참 드물잖아요. 잠시 후에 그 현장 실황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 날도 역시 미술관 투어입니다. 알베르티나 모던 미술관, 혼데르트바서 하우스와 미술관, 레오폴트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너무 많죠. 엄청 많습니다. 특히 자연사 박물관에 그 가득가득한 자료들에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뉴욕에 갔을 때 거기도 자연사 박물관이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거긴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겉에서만 봤는데 여기도 그에 못지않게 좋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비엔나의 지하철 체험에 또 도전했습니다. 일행들이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다 버스를 타고 그냥 편하게 호텔로 들어가는데 저는 지하철을 타고 싶었어요. 비엔나의 지하철, 프라하의 지하철과 어떻게 다를까? 인솔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그러고 싶다 해서 시내를 한참 돌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을 찾는 게 목적이기도 했지만 또 안 보던 길을 걸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하철에 오르니까 예전에 모스크바 지하철을 타봤고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지하철을 3번째 타게 되었죠. 저마다의 이제 특징도 있겠지만 또 궁금증을 못 참는 즐거움의 하나라고나 할까. 덕분에 야경도 보고 낮에 못 봤던 스테판 성당 미사도 잠깐 참여해보고 트램도 사실은 한 번 더 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보니까 체코는 우리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바라보게 돼 있는데 6명이 타고 전체는 한 6량 정도 지하철이 이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10량이잖아요. 네, 조금 짧아요. 여기는 땅속으로도 다니지만 그 지상 지하철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시로 다니는 걸 봤고요. 여기 비엔나 지하철은 달라요. 두 사람씩 마주보고 앉게 돼 있어요. 기차처럼. 네, 여기서
그 음악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요한 스트라우스의 그 왈츠곡을 실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라보. I hope you just saved a little bit of power also for the last one, because for the next piece we are going to need your help.